이 특수활동비는 수사와 정보 소집, 그 다음에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 여기에 써대 그것도 특수활동비를 쓰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써야 한다. 결국 국민의 혈세를 영수증이나 증빙자료 없이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딱 규정으로 명시를 해놓은 거죠. 결국 대검찰청에는 예산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법무부를 통해서 특수활동비가 가고 그 특수활동비의 최종적인 사용은 수사와 정보 수집을 주 업무로 하는 대검이 사실상 거의 다를 다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상. 이거는 개념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활비가 법무부로 배정이 되면 법무부에서는 수사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줘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대검해 주는 것이 자기들에게, 법무부에게 편성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금액을 유보시키고 주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유보를 시키든 떼고 주든 이 돈이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로 쓰인다 그러면 정확하게 수사, 정보 수집, 이 특활비 사용 지침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법무부에 특수활동비가 각 실국에, 본부에 일정 금액씩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매년 순차적으로 이거는 특수활동비의 개념과 맞지 않다 해가지고 특정 업무 경비로 많이 돌렸죠. 많이 돌리고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에는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게끔 공식적으로 배정된 곳이 법무실 3,800만 원, 범죄예방정책국 1억 6천만 원, 법무부 감찰관실 1억 2천만 원, 교정본부 1억 6천만 원,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1억 5천만 원, 총 합계 6억 2,800만 원이 법무부에서 공식적이고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특활비예요. 그런데 이외에 특수활동비가 쓰였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검찰국,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10억이 넘는 돈을 특수활동비를 올해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 라고 오늘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에게 물으니 수사 업무에 썼다, 정보 수집 업무에 썼다는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사에 필요한 수사와 밀접한 행위에 썼다고 그랬네요. 업무에 사용했다. 수사와 밀접한 업무에 사용했다. 그러니까 수사냐? 아니죠.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를 하는 데가 아니죠. 그런데 공여지책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이 한다는 이야기, 수사와 밀접한 업무에 썼다. 이것은 특수활동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수사와 밀접한 업무가 뭐냐 되물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합니다. 자,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에서 특수활동비를 목적과 맞지 않게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유상범 의원님께서
또 한번 말씀하셨겠어요. 그 검찰국장이 부임한 이후에 검찰국 소속 전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면서 그 전 직원들을 뭐 저희는 격려했다고 봅니다만 본인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금액을 나눠주고 그 특활비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 직원들이 수사나 정보 수집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안보나 외교 등 이런 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직원이기 때문에 이건 본질적으로 그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은 그 사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뭐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거론이 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거론이 됐고요. 또한 검찰국장은 그 특수활동비를 비목에 맞게 썼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특수활동 비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검찰 수사 지원, 수사 일반, 공공수사, 국민생활침해사본 단속, 마약 수사, 뭐 민관 유착 비리 등 사회 공정성 저해 사본 단속 이렇게 비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검찰국에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그 돈을 받아서 과연 이러한 비목에 맞춰서 활동을 했는지 그건 심히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선 이번 사건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재조명을 받게 된 것 바로 지난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는 한 푼도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가 대검찰청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잘못됐지요. 서울중앙지검은 전체 검사 10분의 1이 넘는 검사가 근무하는 최대 검찰청이기 때문에 역시 검증 결과 특수활동비에 한 평균적으로 3년 평균 16%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미애 장관은 외결위 회의에 와서 자신의 그릇된 주장에서부터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 날 검증한 법무부 걸 보면 무엇이 문제냐?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그 명목이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사, 두 번째는 첩보 수집입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직접 수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검찰청은 자체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를 통해서 예산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적에 맞게 쓰이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모두 검찰에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따가 제가 사진을 찍으셔도 되겠지만 여기 이렇게 검찰 수사 지원, 수사 일반, 공공수사 이렇게 명목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런 예산, 이렇게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검찰로 내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검찰국장은 오늘 계속해서 정당한 집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나온 제기된 의혹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유상범 의원이 제기했던 이른바 돈봉투 사건입니다. 검찰국의 직원들, 검사를 비롯해서 수사관 또 직원들에게 50만 원씩이 든 봉투를 돌렸다. 이런 소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 확인에 나섰는데 검찰국장은 너무나 태연하게 그건 정당한 거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뿌리를 뽑아야 되고요. 그리고 2018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른바 돈봉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거는 잘못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를 하는 기관장입니다. 반면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죠. 첩보 수집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에 비춰보면 이번에
법무부 검찰국장의 행위는 훨씬 더 나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까지도 적실해서 질문을 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래 관행대로 그렇게 했던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예, 특활비는 수령하고 쓸 수 있는 중간 단계가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죠. 근데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무부 장관의 참모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액수는 검찰국이 사용한 올해 특수활동비가 1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검찰국장이 봉투를 직원들에게 얼마씩 총액 얼마를 돌렸느냐. 그러면 검찰국장이 10억을 다 돌렸느냐. 저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법무부 장관의 참모가 특수활동비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용도의 봉투를 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국장은 10억을 다 그런 식으로 직원들에게 봉투를 돌린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얼마를 돌리고 나머지는 어디에 썼는지 그것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답을 해야 되겠죠. 검찰국장. 법무부 장관과 검찰국장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뭐 설명은 요 정도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 이게 좀 궁금한 오늘 정당하게 배정돼 있던 그 7억 원과 6억 원과는 전혀 별개의 10억 원. 그렇죠.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조수진 의원께서 보여주신 이게 공식적인 특수활동비 이 편성 내역입니다. 편성 내역인데 보시다시피 엄령이 표시된 부분은 올해까지 남아있지만 특수활동비로 남아있지만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특수활동비에서 빠지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법무부에 일정 부분 또 있거든요. 뭐냐면 법무부에서 썼던 특수활동비는 맞지 않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대부분이 특정 업무 경비로 즉 카드로 쓰고 하는 그런 걸로 바뀝니다. 영수증 제출해야 되는 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올해 예산에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편성되었던 이 특수활동비는 법무부 법무실 3,800만 원, 범죄예방정책국 1억 6천만 원, 감찰관실 1억 2천만 원, 교정본부 1억 6천만 원,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1억 5천만 원, 총 6억 2,800만 원입니다. 이것도 특수활동비의 성격과 맞지 않다고 해서 2021년도부터는 전액이 특정 업무 경비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배정되지 않은 특수활동비, 어느 비목에도 없는 특수활동비 10억 이상이 검찰국장의 손에서 이게 지금 쓰여졌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특수활동비 성격과 맞지 않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정도 문제 제기하면 이제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또 장관이 이 10억 원의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어떤 목적에 사용했는지는 분명히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걸 밝히지 않으면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은 전직 검사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받아도 보셨고 집행도 하셨어요. 그래서 집행 안 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한 돈이라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존치되려면 그 목적에 맞게 반드시 목적에 맞게 쓰여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 점을 지금 견제하고 있고 그 점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돈봉투를 이제 검찰국 직원들한테 돌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검찰국장이 어디까지 인정하는 건가요? 돈봉투를 줬다 정도가 인정하나요? 아니면 얼마까지 했다? 아니면
액수는 말하지 않았고요. 다만 전 직원들에게 그렇게 나눠줬다는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뭐 어디 잠깐만요. 정확한 워딩은 특할비 목적에 맞게 나눠줬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법무부 특활비 현장검증 갔을 때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항상 좀 확인을 못 하셨나요?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게 자료도 아주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 특활비 이 자료라고 해서 가져온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식적으로 특수활동비가 배정되었던 그 실국 자료를 가져온 것이죠. 근데 검찰국은 박상기 장관 또 조국 장관이 얼마를 썼다. 여기에서부터 발단이 돼가지고 그때 추적을 한 게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좀 맞춰가면서 추적을 한 거죠. 아마 10억 이상이 검찰국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총액에 반론이 없죠. 전혀 반박하지 않습니다. 반론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왔습니다. 안내가 뭐라고 하냐면요.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 결의서를 공개한다. 법무부로부터 재배정을 받은 소속 기관이다. 교도소, 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특수활동비 지출 결의서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그냥 연도별로 전부 이런 숫자가 적힌 회계자료예요. 그 반면에 검찰 같은 경우는 각 검찰청에 그 2018년, 2019년, 2020년 10월 현재까지 내려간 액수와 그리고 전체 검찰 특활비의 그 비율, 그러니까 가령 뭐 2020년 10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검찰 특활비의 14.4%가 내려갔다. 이런 것까지 표를 만들었습니다. 아예. 예. 우리가 검찰을 편들고자 하는 것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 자료가 비교가 되는 게 대검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이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 1월 1일 날 어느 검찰청에 아니면 뭐 누구에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출 원인 행위 서류가 있어요. 왜 이 특수활동비가 가야 되는지 지출 원인 행위 서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심사를 해서 지출 결의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영수증 및 집행 내역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집행 내용 확인서. 이게 한 묶음씩 이래 한 날 특정인에게 특수활동비가 가면 지출 원인행위, 지출 결의서, 영수증 이런 식으로 한 묶음씩 딱딱 이렇게 돼 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그 영수증에는 수령인의 자필 서명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무부가 가지고 온 자료에 그걸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거든요. 다만 지급 결의서라는 게 붙어 있더라고요. 쭉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수령인이 누구인지조차도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출 원인 행위서도 없고 영수증도 없고 그냥 지출 결의서만 지급 결의서만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단에 수령인 난에 보면 공란이 되어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당에서 후속 조치가 아니고요. 지금은 돈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 확인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썼느냐는 1차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겠죠. 자료와 함께. 그 이후에는 아마 저희 법률자문위원회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원내 지도부하고도 상의를 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그렇게 상의한 결과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제 응당한 법적 조치도 할 수가 있겠죠.
불거진 원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삼지톤처럼 친소관계에 의해서 나눠준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특활비가 안 내려온다고 한다. 이것 때문에 발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고요. 두 번째로는 특활비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법무부가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안타까운 것은 추미애 장관이 명확하게 밝힌 것은 2018년, 2019년 장관들이 썼던 특활비 내역이에요. 박상기 장관, 조국 장관이 얼마씩을 썼는데 나는 한 푼도 안 썼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박상기 조국 장관이 검찰국의 특활비를 얼마씩 썼다고까지 명시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갖다 썼다. 이것 때문에 계속 수사도 받고 법원에서 재판도 받았잖아요. 그 논리에 비춰보면 그 두 분의 전직 법무부 장관은 횡령과 국고 손실 이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직 두 법무부 장관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까지 공개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